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 물개예요. 물개가 이제 귤을 먹는 거. 자, 다시 돌아와서 to the point.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부정방정식과 공통근을 구하는 문제를 이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이 뭐냐면요. 해가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요.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을 때.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4다 이런 거요. 자, 방정식은 하나인데 미지수는 두 개예요. 예, 방정식보다 미지수 개수가 적죠. 이런 경우에 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x, y의 범위가 지금 없잖아요. 만약에 자연수 범위라면 몇 개 안 되겠지만 그냥 실수 범위면 무조건 많죠. 분수에 소수에 얼마나 많겠어요. 예, 이런 거를 부정방정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인데요. 대부분 정수라고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여러 개 제한을 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셀 수는 있겠죠. 예, 부정방정식의 의미는 사라지겠지만 한번 풀어볼까요? 그런 방정식이 뭐가 있나? 예, XY가 정수라는 말을 줬다는 거는 얘 부정방정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지수는 두 개인데 방정식은 하나야. 이거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 파트로 갑니다. 예, 요거 두 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X를 묶으면 가로 열고 Y 들어오고 자기 자신 같으니까 1이 나오고요. 그래서 나 Y 플러스를 또 하나 만들고 싶은데 요 Y에다 1만 하나 추가하면 되잖아요. 양변에 1을 더한 겁니다. 그럼 얼마 되죠? 예, 5가 되죠? 그래서 y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 뽑았더니 x 플러스 1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수의 곱으로 엮여진 5라는 거는 정수는 몇 개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유도를 해서요.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1의 곱이 5인 경우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예. 정수인 경우 양수음수 포함했을 때는 네 가지요. 자연수면 두 가지겠죠? 1호 자, 곱하기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곱해보세요. 5 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근데 이게 해가 아니라 x가 해가 되니까 요걸 바탕으로 x를 구하는 거죠. 예. 그러면 x 플러스 1이니까 x는 0이겠죠. y 플러스 1이 5니까 y는 4고. 그렇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5니까 x는 4겠고 y 플러스 1이 1이니까 y는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항하여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니까 이항하면 y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요걸로 이제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또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네 쌍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부정방정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또 부정방정식인데요. 이번에는요. 짜잔 톡으로 영어를 써놨네 내가. 해가 실수일 때 해가 실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예, 몇 개 안 되게 문제를 만듭니다. 예. 한 문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 문자니까 가능합니다. 부정방정식을 자, 해가 실수일 때 부정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런 패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요. a는 0, b는 0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하거든요. 문제를 봐야지 알겠죠. 개념 설명부터 하면은 어려울 거야. 자, 문제 들어갈게요. 이게 나왔어. 딱 하나 주고. 미지수 두 개인데 식 하나죠? 해는 실수야. 해봐.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꼴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야지 a가 0이 나오고 b가 0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구할 거야?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수를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것만 쓰고요. 상수항은요. 여기서 빌려가면 되니까 요까지만 해놓으면 상수항이 9라는 걸 알겠죠? 왜?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 해보세요. 9죠? 9가 필요한 거고 이거 묶어줘 이렇게. y는 y제곱 플러스 8y까지 하면은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16 필요하죠. 근데 이게 또 우연찮게 25를 쪼개면 9 주고 16 주면 다 날아가는 거야. 완전 없어지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된다는 거를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빠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볼게요. x-3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이 0이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경우가 실수 범위에서 허수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실수 범위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가 0이 되는 수는 3, 얘가 0이 되는 수는 마이너스 4 해서 답이 나온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톡. 어떻게 하냐면요. 해가 실수니까요. 이건 판별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어요. 원래 식은 이거였는데 x제곱 놔두고 마이너스 6x 놔두고 x에 아닌 문자를 밑으로 쫙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판별식 d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게 실수가 나오려면 d보다 0보다 크다.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가도 되고요. 짝수근으로 가도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근으로 가는 게 편하죠. b-의 제곱, b-라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6을 2로 나눈 것을 b-라고 하죠. 자, b-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a 1, c가 전체 답니다. 얘가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x 아닌 문제 다 써주세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해서 풀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양변에 음수로 나눕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요. 자,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네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누구겠어요? 제곱해서 음수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y는 마이너스 4겠죠. y는 마이너스 4 나오면 x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를요. 기억에 대입합니다. y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해봐. 요건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4의 제곱 8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25는요.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은요.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예. 이렇게 빠지고. 아무튼 방법이 두 가지니까 분홍이냐 노랑이냐. 분홍색 맞죠? 예.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볼까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1차식의 곱으로 해서 정수의 약수로 빠지면 되고요.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예, a제곱 플러스 b제곱 꼴로 유도해서 a는 0, b는 0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수는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풀면은 답이 나온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요. 자, 이제는 이겁니다. 공통근이 있습니다. 공통근. 자, 아주 많이 나오죠. 공통근이 뭘까요? 연립방정식의 공통근의 의미가 뭘까요? 그걸 설명해 줄게요. 그거는요.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있어. 2차 연립방정식이죠. 해를 구했더니 얘는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해가 누굽니까? 아니, 얘가 아니라 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방정식을 만족하지는 공통의 해는 x는 1이다 라는 게 공통근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자, 연립방정식이 나왔습니다. 2차 연립방정식이죠. 요거에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m 값을 구하고 그때 공통근도 구하라. 어머, 좀 어렵다. 그쵸? 해도 구하고 m도 구해. m이 나와야지 해를 구하는데.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루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공통근이라는 애를 임의로 이제 만듭니다. 알파라고. 그러면 요쪽에도 등식이 성립하고 이쪽에도 등식이 성립할 거 아닙니까? 예, 다 대입합니다. 예. 뭐라고요?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대입하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2차 방정식, 연립방정식 어떻게 푼다 그랬죠, 그때? 방법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2차항 소거. 인수분해는 못하기 때문에 2차항을 소거하고요. 2차항 소거가 안 되면 상수항 소거로 가야 됩니다. 근데 2차항 소거에서 가능하죠. 예, 2차항을 소거합니다.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 해서 빼는 거예요. m알파 빠지니까 이제 알파 빼기 마이너스 알파. 그럼 2알파가 되고요. 2 빼기 마이너스 2, 4. 해서 2알파가 마이너스 4, 알파가 마이너스 2. 그래서 공통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공통근은 알파는 마이너스 2입니다. 끝! 했죠. 그러면 이거를 기억에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니은에 대입해도 되고요. m이 나오겠죠. 예.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m 플러스 1 x 대신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마이너스 2를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그래서 4-2m. m은 뭐야? 2다. 이렇게 해서 다 푼 거예요. 이렇게 풀어 나갑니다. 여러분이 연습하세요. 따라서 m은 2, 공통근은 2니까 공통근이니까 해를 구한 거잖아요.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마지막. 자, 이번에는요, x에 대한 두 2차식,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 푸는 방법이 좀 달라. 예. 2차 방정식이, 이거 문제 똑같네요, 선생님? 네, 똑같아요. 이것도 공통근을 가지고 그때 k값 구하는 거잖아요. 공통근을 구하자. 공통근을 알파라고 할게요. 일단 대입합니다. x 대신에 알파를 짠 대입해서 썼어. 2차 항에 소거가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2차 안 소거 안 되면 우리 어떻게 했죠? 상수항 소거를 했잖아. 2차 연립방식 풀이.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하겠습니다. 선생님, 상수항이 어딨어? K가 상수항이지. 이제 K가 숫자인데 구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K니까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겠다. 그죠? 더한 거야. 더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잘 나오고 있니, 얘들아? 나오죠? 예.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이 3알파 제곱. 요거 더하는 거 잘 보세요.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K 알파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알파. 그러니까 4알파에서 마이너스 알파야. 그러니까 3알파. 날라가죠? 0.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상수항 소거가 되면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상수항 소거만 하면 인수분해 되게끔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3알파로 묶고요. 자, 그럼 알파는 0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어떻게? 공통분이 0이다? 공통분 0을 가정하여 푸는 거죠. 자, 그러면 0을 대입해 볼까요? 어디다? 기억에다 대입합니다. 기억 어디 가버렸어? 얘를 기억이라 잡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해 볼게요. 자, 0, K가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K는 0입니다. 하고 답이 풀렸고요. 또 알파가 또 뭐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의 제곱, 1. 자, 마이너스를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K는. 요거 딱딱하니까 2가 0이야. 이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럼 공통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여 답은? 예, K가 0이고, 그때 공통분은 알파였는데 0이니까 x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이해줍니다. 이런 패턴을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풀립니다. 예, 꼭 승리하세요.